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더 좋은 핵심 ERP의 거래처 등록부터 살펴보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처가 있고 금융거래처가 있는데요. 일반 거래처하고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면서 차이점을 좀 느껴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거래를 오픈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셔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실제로 이 사업자가 폐업을 한 건 아닌지, 존재하고 있는 건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법인 사업자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하고 나서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처다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하겠죠. 그러한 거래처들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 회사에서 거래처 등록이 되는 상황들이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거래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장 가지고 계시는 보통예금 통장이라든지 예금 통장이라든지 카드거래처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거래처 등록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 중에 금융거래처의 자동이체 저희가 되는 내역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고정자금 등록하고 연동이 되는 거래처를 은행과 관련해서 좀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 등록을 통해서 관련 프로젝트와 연결된 부분들은 프로젝트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젝트별 원가를 계산한다든지 프로젝트별로 비용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관리 내역 등록이나 관련 계정 등록이나 회계 연결 계정 과목 그리고 개념 과목 등록 살펴보실 예정인데 먼저 거래처 등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입 거래처, 매출 거래처, 금융 거래처 등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일반 거래처 등록에 기본적인 회사 등록하시고요. 금융기관하고 카드회사 등을 금융거래처에 등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처 등록을 하실 때 거래 시작일은 2021년 1월 1일로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거래처를 등록을 해 주실 텐데요. 일반 거래처 내용에는 코드와 여러분 이거 코드 넣을 때 그냥 숫자 1번 넣으면 그냥 숫자 1만 써져요. 그런데 앞에 0을 4개 붙여서 00001 이렇게 5글자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영재전자 일반거래처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IBM 같은 경우는 무역거래처라고 나오죠.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이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와 종목 그리고 주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내용을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하면 반복학습이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한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거래처는 저희가 먼저 보통예금 계좌인 기업은행하고요. 신한은행, 당좌예금, 그리고 정기예금, 국민은행, BC카드 이 카드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카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한카드라는 카드는 저희 법인카드로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카드를 결제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카드 번호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삼성금융그룹의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또 등록이 되는 이렇게 해서 금융거래처까지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프로그램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3일 테크 모든 권한까지 설정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테크 로그인 하실 때는 이제는 5,000번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자 코드는 똑같아요. 저희 모두 다 2010 돋보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 이명찬 씨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혜숙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김혜숙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 내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들이 백데이터가 이제 백업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DB 툴에 들어가셔서 지난 시간까지 권한 설정하신 부분을 DB 백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백업 폴더에 백업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탕화면에 시연 제가 보여드린 ERP 백데이터에서 사용자 권한 설정까지 완료한 거에 지난 시간까지 하신 거 DB를 받아 놓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복구해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혜숙, 이명찬으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전체 모듈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체 모듈로 들어가졌습니다. 전체 모듈로 들어가서 메뉴를 살펴보니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이제 펼쳐져 있고요. 저희는 거래처 등록을 어디 가서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저희 시스템 관리는 여기 회사 등록, 기초정보관리, 초기 2월 마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회사 등록에서 저희가 사용자 권한 설정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기초정보관리.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폴더 앞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더하기를 누르면 펼쳐지고요. 빼기를 누르면 메뉴가 닫혀요. 다시 더하기를 눌러서 일반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는 5자릿수를 할당을 하셔서 0000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1 주식회사 영재전자 일반 회사 1번 걸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름이 들어오고요. 여러분께 노란 색깔로 색깔 보여지는 데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번호 에러를 내면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생략할 부분들은 생략하시고 주어져 있는 정보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도소매 업태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제품 외의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시면 여러분이 회사 등록할 때 해보신 것처럼 조회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회로까지만 검색을 하고 12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기가 조금 버거우시면 여러분 노회로 12까지 쳐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노회로 12. 노회로 12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11길 정도 나오고 그냥 12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자,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노회로까지만 검색을 했어요. 이 원래 순서대로 하면 1, 2 다 끝나고 나면 2가 주어지는데 12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저희가 노회로 12 말고 여기 13, 12에선 12가 안 보여지는데요. 그죠? 그러면 로컬 DB 조회로 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제 우편번호 정도는 실제로 저희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동을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셔도 괜찮아요. 노회로 12가 01073이라는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보여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도로명 주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문제시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제가 편의상 그냥 12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셨고요. 가로 열고 수유동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용일은 2021년 1월 01일로 해달라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쭉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제 요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리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타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우편 번호는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ERP 시험을 볼 때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채점 요인에 들어가는 시험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구동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00002 이렇게 하셔서 주식회사 한국테크 일반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1018111527 넣고요. 대표자 광재원 도소매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명륜 있나 볼게요. 직접 타이핑 치셔도 돼요. 자, 성균관로 10 명륜 2가 보이죠? 자, 여러분 제가 노회로 할 때요. 이 노회로를 띄웠는데 한번 붙여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밑에 거는 잘 되죠? 자, 이렇게. 여기 강북구였었나요? 서울 강북구. 이제, 예, 되네. 12. 그냥 바로 12는 안 보여지네요, 여러분. 노회로 7길 12. 이거는 보여지네요. 노회로 7길 12. 그래서 7길 10이나 7가길 뭐 이런 거는 이제 보여지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 쓰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뭐 이 두 가지 차이점 정도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 01월 01일 거래 시작일이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처를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화이날텍. 자, 여러분 거래처 등록하실 때요. 코드를 처음에 만약에 뭐 00003 했어야 되는데 003으로 잘못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내용을 다 이제 쓰시고 뒤에 가서 거래처에 어떤 자료들을 끌어다가 내용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가 이미 다른 곳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삭제는 돼요. 근데 코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잘못하셨다 그러면 여기 상단부에 삭제 버튼, 쓰레기통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입력하시다가 이제 그런 실수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됐습니다. 여기도 제조 쪽이고 화이날텍 대표 쓰시고요. 제조 도소매 컴퓨터웨. 여기 주소 대구 동구 신덕로. (5길4) 조회가 됐습니다. 거래 시작일 바꿔줄게요. 201-0101 됐습니다. 네 번째 회사 00004 IBM. 무역회사 2번 코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대표하고 주소가 있네요. 림상. 자, 주소는 직접 타이핑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입력이 되고 있나요? 어쨌든 이 회사들을 다 넣어주셔야지만 뒤에 가서 저희가 거래를 할 때 거래처 코드를 끌고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처들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거래 시작일 바꿔주시고요. 00005번 주식회사 수민산업 일반 거래처 1번 걸어주시고요. 대표자 이름 넣어주시고요. 제조, 도매, 전자제품의 중구 남대문로
거래 시작일 바꿔주시고요. 6번째, 이솔전자, 일반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예 나는 귀찮아서 이거 안 하고 그냥 한 개만 하고 안 할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 구동 수업은 직접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셔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솔전자 대표 지정환님. 전자부품 외에 여러분 저희가 수민산업도 전자제품이 아니고 전자부품이죠. 이렇게 오타나는 거 확인되시면 그때그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63 시작일 바꿔주시고요. 7번 넘어갈게요. 00007 형진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대표님 민경진 제조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요. 전자기기 외에 주소는 서울 성북구 기릉로네요. 거래 시작일 바꿔주시고요. 이제 8번째 회사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해운 무역회사인가요? 일반 회사네요. 대한해운 1번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대표자 이종민님 되고요. 업태는 운수업을 하고 있고요. 운송 종목을 취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갑니다.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피읍이 저 밑에 있습니다. 평택시 가재 길 자, 거래 시작일 바꿔주시고요. 9번째 회사는 인천, 보시 남았네요, 보시. 00009, 그리고 인천 세관이네요. 무역회사, 주소는 없고요. 이제 10번째 마지막 회사네요. 00010 인천세관 일반 코드 걸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인천 충구 서해대로 인천 세관 주소 넣었습니다. 항상 다음 줄로 내려가 주시고요. 거래 시작일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일반 거래처 전부 다 입력을 했는데요. 거래 시작일 혹시 안 바뀐 데 있으면 일괄적으로 쭉 확인하셔서 바꿔주시고요. 자,
다음 줄로 내려가면 제가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 그랬죠. 이제 금융거래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거래처 밑에 보시면은 금융거래처 등록이 보여지고 있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총 6개의 금융거래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은행하고 튼튼카드는요. ERP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돼요. 저희가 사용할 거 아니기 때문에 삭제할 거다 그러면 삭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상단부 버튼을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깔끔하게 삭제하고 시작할까요? 자, 10001번 기업은행 보통 금융기관 코드 걸어주시고요. 계좌번호, 은행마다 하이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등록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실물을 볼 때는 여러분 은행 옆에다가 계좌번호의 마지막 뭐 456이라든지 여기 은행 이름 옆에다가 기업은행 보통 456 이렇게 써놓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은행이어도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기업은행 보통도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계좌번호 끝자리를 저는 넣어주는 편이에요. 실물을 볼 때는. 근데 저희 교육용으로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나 은행에 하나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03 정기예금이네요. 이번에는. 이번엔 정기예금리가 6번 코드 걸어주시고요. 계좌번호. 자, 이제 네 번째 금융기관. 비씨카드. 이번에는 카드사인데요. 얘는 이제 고객들이 저희 회사에 물건을 사가면서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가맹을 맺었다고 해서 가맹점 번호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법인카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라서 9번 코드 거시면 되겠어요. 이제 앞에 거셨던 카드사는 거래처나 고객님들이 들고 온 카드를 우리가 결제를 받게 됐을 때 가맹을 맺었다고 하고, 저희가 지금 등록하는 5번째 신한카드는 저희 회사 법인카드라서 카드 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인이면 법인으로 1번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제시되어 있는 거 입력해 주시고요. 저희 회사 이름인 주식회사 31테크가 카드 회원 명이에요. 우리 회사 카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회사 10006번 코드 넣어주시고요. 이 회사는 삼성생명.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는 따로 내용이 보험회사라고 소속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걸어주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다음 줄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1001번부터 1006번까지 주요 이제 금융기관 등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고정자금을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저희 고정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앞서 등록했던 은행하고 연동이 되는 설명들이 여기서 들어가요. 고정자금이 뭔지 잠깐 이제 보고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거래처로 등록이 된 거래처는 고정자금 등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 금융기관에 고정적으로 자금이 인출된다라는 의미의 고정자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등록한 거래처 중에서 금융거래처에 기업은행이 있었어요. 이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매월 25일 날 전화요금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된다라는 걸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뒤에 가서 예상 관리하실 때 이렇게 1월 달부터 매월 25일에 전화요금으로
정액제인가 봐요. 아니면 여기 평균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제 연습해 보는 걸 해보겠다라는 거죠. 보통 요즘에 전화요금 정액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제한으로 정액제가 3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걸 등록해 놓으면 뒤에 가서 자금을 관리하실 때 계속해서 30만 원이 매달 25일 날 빠져나가는 걸 저희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금융거래처의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오른쪽 탭에 보시면 이 고정자금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본사 쪽이라고 하니까 F2키 누르시면 과거에 저희가 사업장을 2개 등록했잖아요. 하나는 1000번으로 본사, 하나는 2000번으로 지사. 1000번 선택해 주시고요. 이 1000번 회사의 25일 날 어떤 내용의 적요로, 전화요금의 적요로 F2키 누르시면 제세공과금 지출이 있어요. 2410번에. 요거는 프로그램 셋업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2410 제세공과금 성격의 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금액은 얼마예요? 3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고요. 기간은 2021 01월 01일부터 쭉. 이제 뒤에가 열려 있으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정자금까지 등록을 해봤어요. 이 고정자금은 추후에 여러분이 예상관리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회계 쪽에서 여기 예상관리 쪽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자금관리네요. 회계 쪽에서 자금관리 쪽에 갔을 때 이 부분이 끌려오는 걸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 저희 프로젝트 등록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건데 이를테면 부서라든지 부문과 같은 대외적인 조직 이외에 특정한 임시조직이나 프로모션 행사 같은 게 생겨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등록을 해서 그 프로젝트별로 회계 모듈에서 손익을 관리한다라든지 물류 모듈에서 관리를 한다라든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집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프로젝트 저희가 설정을 2개를 할 거예요. 하나는 S500, 하나는 S600로 해서 스마트 펜 개발과 스마트 패드 개발로 해서 프로젝트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기간은 하나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하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내용 입력할 텐데요. 파이널 택에서 이제 원청회사가 들어가게 되고 제조 쪽과 관련된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 요거 2가지 프로젝트 등록해서 추후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무언가 작업을 할 때마다 프로젝트 등록을 만나보시는 걸 저하고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세팅을 하실 때요.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어디에서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프로젝트 등록은 여러분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저희 금융거래처 등록했던 부분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프로젝트 등록이 있는데 그러면 왜 품목하고 요 창고 같은 건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ERP 영업 파트, 물류 파트 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프로젝트 등록 따닥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2가지 프로젝트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S500이었었죠, 여러분? S500. 이름 자체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화면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하나는 마무리가 돼 있어서 완료가 된 거예요. 이북 스마트 펜 개발. 보고 쭉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 펜 개발은 10월부터 1월까지 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1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스마트 펜이죠, 여러분.
구분은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이 기간을 2020 10월 01일부터 2021 1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 나와 있는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라고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원청회사는 확인할 때 앞에서 여러분 회사 등록을 해줘야 거래처 등록, 회사 등록 아니고 거래처 등록을 해줘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확인할 택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가 구분은 제조 쪽이고요. 프로젝트 유형은 직접 하고 있다. 주어진 것까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S600 프로젝트는요. 스마트 패드 개발인데 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프로젝트 기간입니다. 여기 펜이 지워졌네요, 여러분. 다시 쓸게요. 자, 얘 진행 중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기간에 따라서 얘는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3월 1일부터. 자, 이렇게 해서 기간 관련된 거 써주셨고요. 확인할 택으로부터 원청 받았고요. 똑같이 제조고요. 됐습니다. 시작일은 자동으로 알아서 프로젝트 시작 기간을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해서 S50 프로젝트는 10월 1일로 인식을 했고요. S600 프로젝트는 3월 1일로 인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거래처 등록과 금융거래처 등록과 프로젝트 등록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한 강의들 가지고요. 항상 데이터를 백업 받으셔서 혹시 여러분이 조금 빠르거나 그래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DB2에 들어가서 이번 시간까지 입력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백업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프로젝트 등록까지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에 또 관리를 해주시면은 또 하나의 백데이터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관리 내역 등록과 회계 연결 계정 과목 그리고 계정 과목 등록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거 꼭 복습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